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을 때도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솔직히. 네,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집을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전 22살 대학교 3학년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제 주변에서 처음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걸 실행으로 옮겨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처음이에요. 너무 신선해요. 부동산에 도대체 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나이 때쯤 되면 여자친구 아니면 뭐 비트코인, 주식 요즘 이런 게 유행인데 어떻게 다 부동산에 관심 가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경영학과를 진학을 목표로 했었어요. 고등학생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좀 뭔가 잘 알지 못해도 뭔가 입학 사정가분께 굉장히 유식해 보여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것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정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많이 한 것처럼 보여줘야 됐고, 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갈 때 그래도 좀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 유튜브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고3이었죠. 몇 년도였어요?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관심 갖게 된 유튜버분이 박병찬 유튜버님. 그래서 그분 걸 계속 보시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분이나 그런 분이 거의 없으셨고요. 그때는 거의 그 상승자분들만 많이 있으셨어요. 폭락문자는 그때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2018년이었어요. 네. 2018년 12월.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꿈틀꿈틀 하면서 이제 네. 올라갈 기미가 있었었는데 네. 근데도 그때 당시 우리들의 마인드 속에는 아니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 네. 정부가 잡아준다고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더 컸었잖아요. 박병찬 유튜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병찬 유튜버님께서 구독자분들한테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런 현금이 정말 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네. 저는 정말 와닿았고, 그 말을 제가 실천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나름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당시 이렇게 집값이 오를지 모르셨잖아요. 다들 모르셨잖아요. 그쵸. 근데 아버님께서 자, 청약을 하시겠다면서 이제 본인 아파트를 파시고 전세를 들어가시겠다. 그 똑같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가겠다고요? 네, 청약을 하려면 가점을 높여야 되잖아요. 네. 가점을 높이려면 무주택자한테 우선 기회가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파시고 전세로 들어가서 가점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살고 있는 거주지가 바뀌는 거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도대체 뭔데 청년 신도시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버님 말고 모든 사람들이 청년 신도시를 청약하겠다고 다 집을 너도 나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때 고양시나 아니면 그런 신도시 주변에 있었던 구축 아파트들이.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구상에 100명이 살고 있는데 청약 받을 수 있는 아파트 1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네. 100명이 모두가 아파트를 청약받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가격이 청약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깨달음을 느낀 거죠. 19살에? 네, 그걸 느낀 거죠.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제가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주담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뭔가 프리랜서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사에 기고를 하고 칼럼을 쓰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이어주는 그런 프리랜서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나름 시드를 조금은 모은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청약통장 넣어주셨던 것과 이제 함께 합쳐서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시드라기 모한, 당시에는 그래도 시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한 7천만 원 정도를 모았던 거죠. 실제로 본인이 순수 모은 돈은 얼마였어요? 제가 실제로 모은 돈은 한 1,500에서 2,000 정도? 2천이라 했을 때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20살? 20살이 2천만 원을 가까이 모은다는 것 자체가 네, 그죠.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옛날에 그 친척들이 주셨던 세뱃돈을 부모님께서 다 저를 다 넣어주셨어요. 제 통장에. 그런 돈도 있었고, 네. 제가 이제 프리랜서처럼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청약통장으로 넣으셨던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 부모님이 경제관념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많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 청약통장에 50만 원씩 넣을 이유가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 50만 원씩 넣으실 이유가 그쵸. 없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축을 청약통장으로 저한테 이제 넣어주신 거죠. 부모님께서? 네네네.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네. 어찌됐건 이렇게 소 뒷발질하다가 네네네. 쥐잡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시드가 모여 있었던 거죠. 제 이름으로 모였고. 와, 그럼 그렇게 7천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한 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봤던 게 이제 하란주국, 지금은 국민 재건축 단지죠. 거의 지금 네. 유명하죠. 광명 말씀하시는 광명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9학번이거든요. 그때 제가 1학기는 정신없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팅도 다니고, 제가 사실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미팅에 사실 좀 많이 까여도 보고 정말 이제 친구들이랑도 많이 놀고 했었어요. 저는 정말 단순한 게 저는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결국에는 공부하려는 목적이 돈을 벌려는 목적이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그치. 그래서 공부를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인생 테크트리는 이거예요. 공부를 한다, 돈을 번다, 집을 산다, 행복하게 산다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부 일단 패스. 돈 일단 돈 못 버는 거 패스. 그러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 집부터 사자 해서 집부터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사자마자 갑자기 그때 제가 상기 3월달 그때 코스피 폭락하면서 그때 집값 떨어진다 공부 장난 아니었거든요. 2018년 3월 말하는 거죠. 2020년 3월. 2020년 3월. 네, 그때 코로나 우한발 공포 뭐 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코스피 1450 가면서 뭐 증권사에서 이제 그 경제 채널에서 막 방송하시는 분들 코피 터지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뭐 울먹울먹거리시고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 막 아침 개장 9시 뭐 마이너스 5% 10% 떠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 공포에 있던 상황에서 드디어 뭔가 기회가 왔구나. 모두가 겁을 먹었다. 그러면 이때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은 제가 사실 잘 몰랐어요. 주식은 잘 몰랐는데 그 박병찬 유튜버 분을 제가 구독을 많이 했어요. 많이 읽었고 어디가 좋았고 라는 걸 많이 봤었고, 박병찬 유튜버 분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하한중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셨는지 제가 기억으로는, 다른 분들은 이거 절대로 재건축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신 건 하한주공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노후가 되면 결국에는 재건축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와닿았거든요. 결국엔 아파트가 오래됐는데 결국엔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하한중에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하한주공. 네. 근데 딱 봐도 거기가 동네가 진짜 나쁘고 진짜 아파트들이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죠. 네. 그러면 사고 싶은 생각이 이걸 진짜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가격이 혹시 기억나요? 그때 하한주공이 제가 내고까지 했었어요. 부동산에서 진짜 제가 계약금까지 그때 당시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7천만 원으로 갭 투자가 가능했었어요. 그때 제가 내고를 500 해가지고 2억 4,500에 살 수 있었어요. 몇 평을요? 그때 한 13평이었나? 작은 거? 10평 소형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그때 뭐라 하셨어요? 그때 아버님께서는 진짜 반대했죠. 왜냐, 아버님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창릉을 청약하고 지금 본인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들어가야겠다고 고민하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왜 사? 이런 느낌이셨던 거죠. 네. 그래서 막 막으셨겠네요. 막으셨죠. 엄청 막으셨죠. 그리고 그때가 아마 9월이었나 그랬어요. 2학기 시작하고 2019년 아마 9월 이랬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살이 부동산 가서 아파트 사겠다고 막 내고하고 막 그랬다는 네네 거예요? 내고를 했었어요. 네, 진짜 그때 제가 내고하러 갔었어요. 근데 지금 하한주공이요 6억이던데? 4억이 올랐어요? 네, 4억이 올랐어요. 아버지가 네. 그거 보고 뭐라고 하세요? 근데 그때 한 달인가 두 달 지나고 나서 500? 1000?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한주공이.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본인 판단이 틀린 걸 인정하신 거죠. 뭔가 뭐 자식이 하는 말이 뭔가 일리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설득을 시킨 거죠. 저도 이제 하한중을 오르는 걸 보고 이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됐구나. 드디어 이제 개수 싸움이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승자가 된다는 걸 제가 그때부터 좀 느꼈고, 그리고 나서 주식 말고 부동산을 줘야겠다.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낮은 위험성으로 고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게. 네. 왜냐면 주식은 신용이나 이런 걸 땡겨도 이게 네. 언제든지 강제 매수당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청산당하니까. 신용이자가 10%에서 10% 신용이 좋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10% 정도 되는데 주담대는 당시에 이자가 그때 금리도 제로 금리로 내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 하한주공을 살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한주공을 안 사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반대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아버님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거 보고 그래도 하한주공이라도 사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 이미 올라가서 제 시드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왜냐하면 전세를 껴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전세를 끼고 더 갭이 더 벌어진 거예요. 거의 1억 5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놓쳤구나.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검색하다가 이제 찾은 게 이제 아파트 분양권.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게 이제 작년 초. 21살. 네. 21살이 그럼 분양권 투자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남성 21살들은 평균적으로 그때쯤 되면 군대를 언제 갈까, 군대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본인은 어디를 살까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랬던 건데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공익 판정을 받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군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아마 벼락거지가 좀 있었을 거예요. 네. 진짜 벼락거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7천으로 이제 여기 남양주 네. 여기 알파인 분양권을 관심 가지고 본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주식은 폭락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송도가 꿋꿋이 그때 가격이 버티고 있었어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고? 네, 꿋꿋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다 할 때 송도 가격은 꿋꿋이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차트나 이런 거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주식을 막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버티고 있다는 거는 뭔가 밑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가격이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주식이 떨어졌는데 아파트 가격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느낀 거죠. 왜 주식은 떨어지는데 아파트는 버티고 있지? 그럼 만약에 주식이 오르면 아파트도 이렇게 오르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송도는 제가 못 사잖아요. 그때 당시 너무 비쌌으니까 GTX B라인을 따라 용산은 비싸고 청량리도 제가 못 들어가고 별내도 비싸요. 그래서 다음적인 평내호평을 제가 찍은 거죠. 아, GTX 라인 따라 이렇게 간 거예요? 네네, GTX 라인 따라 간 거예요. GTX A도 있고 C도 있는데 A는 너무 비싸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어요. 아예 안 됐고 네, A는 이렇게 내려갔을 때 다 탈락. 다 탈락. 이제 네. B는 좌측부터 이렇게 갔을 때 네. 평내호평이 있었던 거예요. 평내호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분양권이 이게 분양이 했었나 보네요. 지금은 단지 전체 해도 매물수가 뭐 0.2% 세대수에 대비해서 정말 작은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 300개가 매물 넘었어요. 그때는 너도 나도 팔려고 했어요. 피 받고 팔자 약간 이런 심리들이 다 있었고 저한테 실제로 분양권을 파신 분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따님이 있으셨어요. 따님이 있으셔서 저랑 동갑이셨거든요. 이 집을 샀을 때 분양가에 계약금을 넣었잖아요. 계약금이 얼마였어요? 분양가가 3억 중반대가 됐고 10%니까 3,500 네.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리미엄으로 원래 4천만 원이었어요. 프리미엄 500만 깎아가지고 7천만 원으로. 네. 아니 그럼 여기서 볼게요. 프리미엄이 3,500이에요. 네. 그럼 사람들도 막상 살려고 보면 네. 야 평내 호평을 프리미엄이 3,500을 주고 누가 사냐? 네. 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구축 오래된 동네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면서 하나둘씩 신축 아파트로 가는 친구들을 제가 봤어요. 그럼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만 부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부럽다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GTX 역세권으로 붙어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처럼 뭐 이렇게 GTX 역세권이 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주식으로 치면 이런 거죠. 신약 개발호재 이런 것처럼 네, 그 뭔가 소스가 있는 거죠. 뭔가 빵빵 터지는 그런 호재들. 근데 저는 그게 GTX라고 왔어요. 그래서 샀어요. 사자마자 바로 올랐었나요? 프리미엄이? 사자마자 오르진 않았어요. 좀 정체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있었다가 네. 한 달 정도 뒤부터 매물이 조금씩 제가 산 가격에 비슷한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6.13 대책이었나? 아마 6월 달에 무슨 대책이 터졌어요. 정부에서 그 비규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꾸겠다. 아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가 비규제였나 보네요. 비규제였어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70%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전에는 70% 나오다가 대출을 더 줄인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때 단톡방에 보니까 그 약간 투기꾼들이 몰려왔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파트 단톡방 있었어요? 그 여기 평내호평 지역 그런 그 원주민분들이 계시는 그런 톡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영탐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투기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원래 이거를 팔고 한 2천 정도 먹고 벤츠를 뽑으려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실수요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네. 난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네. 그래서 벤츠를 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죠. 바뀐 거죠. 정책이 발표되고 조정으로 묶이니까 네. 프리미엄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1,000만 원씩 뛰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엄이? 한 달에. 네.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한 달 지나면 네. 자고 일어나면 500만 원 오르고요.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 오르고 이랬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오른 게 1년 6개월 됐으니까 거의 4억이 넘은 거죠. 여기가 분양가가 한 3억 5천이라 쳤을 때 네, 맞습니다. 입주 당시 시점에 이 가격이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분양가는 3억 3천인가 그랬어요. 네. 분양가가 한 3억 3천 정도인데 네. 입주 당시에 여기 가격이 얼마로 나왔었어요? 입주 당시에 한